새로운 국면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도직구쇼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이 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려를 전달했다 정도까지였는데 아예 이제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들과 현 회장 모두 다 강선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에요. 보좌진 협의회는 보좌진들의 모임입니다. 강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며 역시나 저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트리거건이었군요. 출근을 못한 보좌진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 기류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강선우 거취 스스로 결정하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민주당 보좌진 회장단들도 손절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 성명이에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 반복.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 결혼. 야, 이게 뼈아픈 대목이요. 그냥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왜냐면 만약에 이번에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기본적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지적한 겁니다. 이건 뼈 아파요. 이건 뼈 아파요. 거짓 변명, 거짓말이라는 거죠. 감성팔이, 울었다는 거죠. 본질 벗어난 자기 방어, 급급, 자진 사퇴하라 라는 매서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장관으로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도 자격 없다라는 질타입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 보좌관 출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 계십니다. 성치훈 정책부의장님,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사실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도 있었고 그래도 국회의원이라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청문회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 기다림 이런 것들을 다 강선우 후보가 청문회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민보협 현직 회장도 그렇고 역대 회장단도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뭐 사실 기다렸을 겁니다. 청문회를 보고 지켜보고 입장을 내기 위해 기다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 부의장님도 사실은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입장을 좀 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좌관할 때 당연히 민보협 소속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보협이 사실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보협은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청문회에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그냥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하시고 저자세로 나가면서 절대로 진실 공방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메신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말고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초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은 같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들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을들이 나서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이슈에 해당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가 저자세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을들 중에서 누군가가 입장 표명을 반대로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강선우 후보자랑 좋은 관계로 지냈고 승진도에서 나갔고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은 나도 들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오히려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좌진을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악의적 관계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다른 보좌진들이 그래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입장, 나는 좋은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전략적으로 미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보협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같은 당 소속 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게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인데 사실 그 처음에 저는 그 나쁜 관계를 맺고 나간 그 사람들도 용기를 낸 거라고 보거든요. 보좌진으로서의 사실 보좌진으로서의 목숨을 걸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민보협 회장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도 계속 정치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입장 표명하는 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왜냐면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던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갑질을 하더라도 참아라는 식으로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는 못 참고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저는 과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춘 부의장이 돌직구했습니다. 입장문 다시 한번 좀 샅샅이 볼까요? 자, 현 회장, 보좌진 현 회장.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들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 기류 원내지도부에 전달. 강선우 거치 스스로 결정하라. 역대 회장단 입장 다시 보실까요? 뭐가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결여. 거짓 변명, 감성팔이, 본질 벗어난 자기 방어의 급급. 자진 사퇴하라. 오죽하면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조차 강선우 장관 후보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회장 이상입니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이해 못하겠다. 결국 답변하지 않고 피해간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답답하면서 재차 물었던 건 간단했습니다. 사적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느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 못할 질문이 아닌데 강순 후보자가 끝끝내 답변을 피했던 이유는 뭘까? 자, 법조인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선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저 질문을 아마 아무리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보다 똑똑하긴 합니다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랄지 아니면 계속 말을 돌려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복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한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되는 겁니까? 위증도 되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저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볼 때 핵심 질문을 잘했다고 보고요. 임미애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저 질문에 정말로 이번에 문제가 된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비대 이 두 가지만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논란이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저 청문회는 잘 끝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회피해오잖아요. 질문의 네네. 답이 뭔지 모르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 얘기 자체는 내가 갑질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런 취지의 이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역대 보좌진 그 회장들 얘기한 것 중에 저도 청문회 보면서 딱 느꼈는데 예. 정말 핵심으로 잘 찍어냈더라고요. 첫 번째 거짓 변명, 그다음에 이제 감성팔이. 그래서 의도적인 이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 대답을 잘 안 차나요. 아까 그 질문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문에서도 막 회피해 갑니다. 예. 그것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역대 보좌관에서 딱 짚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보좌관들은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의 당사자는 보좌관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 보좌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섰을 때 어떤 앞으로 보좌관들은 다 자기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갑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은 왜 이렇게 저게 나섰을까? 그것은 청문회를 보고
보다 못해서 나선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저건 도를 넘어도 도를 넘었고, 저도 뭐 사이드로 많이 들었지만 제일 강선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좌진들이겠죠. 이미 소문이 민주당에 다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선 의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청문회를 딱 보니까 저렇게 변명하고 유선적이다. 저건 우리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정도의 보좌관들이 당사자인 보좌관이 나설 정도면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의혹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의혹도 있는데요. 전직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방에 취업하는 걸 막았다라는 취업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강하게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까지 나왔습니다. 전직 민주당 보좌진이 나섰어요. 과거 강선우 의원실 출신 보좌진 채용 면접 때 강 의원실 방에 있는 보좌진이 찾아와서 이상한 친구니 뽑지 말라고 얘기해서 황당했다. 직접 자기가 보고 들은 거예요. 당시 보좌했던 의원이 아니 강영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뽑지 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본 거 맞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방에서 일했던 보좌진이 직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직접 봤다. 강 의원이 그리고 강 의원 방에 있었던 보좌진이 저 사람 뽑지 말라라고 취업 방해하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청문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되면 강 후보는 위증 논란도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당시 부인했었는지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 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 의원실의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격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저 청문회를 보면서 취업 방해는 명백히 사실이다라고 재반박의 입장을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7번 한번 보시죠. 청문회 보면 현타, 재취업 방해는 사실이다.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서 채용 말라 했다 들었다. 몇 달 동안 나 취업 안 됐다. 영감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영향이 없다는 말 누가 믿냐. 아마 이게 이 취업 방해가 가장 국민들에게 질이 좋지 않은 갑질 의혹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의원님들 출신 두 분께는 질문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 일단 안용환 의원님, 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국회 출입 많이 해봐서 내 방에 있던 보좌진들이 다른 방으로 승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에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다른 곳에 취업까지 의원들이 애써주는 의원들이 많아요. 동료였고 동생 같고 친구 같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많아요. 그런데 다른 방에 취업하는 걸 의원 본인과 그 방에 있는 보좌진이 나서서 뽑지 말라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목격자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끝날 때까지 같은 직원들과 끝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례가 안 됩니다. 네. 저희 사무실의 5급 직원인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8명의 보좌진, 그러니까 인턴 2명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직원인데 자기는 4급 보좌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이미 티오가 그 방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옆방에 보좌관이 하나 비었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추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옮겨가는데 전화가 걸어서 굳이
뽑지 말아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뭐 우리들 뭐 표현대로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죠. 그거.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보좌진들이 오죽하면은 이런 제보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사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아주 철저한 의뢰의 위치입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40몇 차례에서 실질적으로 보좌진을 이른바 해직시킨 게 28차례, 28차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재선 5년 했는데 5년이면 28차례면 평균 6개월에 5개월에 한 번 정도를 인사교체했다는 거예요. 한 명씩. 참 바빴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해당 의원실의 직원들이 이런 제보를 했고 오죽하면은 보좌관 협의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전 보좌관 그 역대 회장단들이 딱 두 가지 짚었는데 처음에 그 문장들을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했나? 야당 의원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무엇이 갑질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했다. 이건 상황을 설명한 거죠.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가 결여돼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고요. 그런데 감성팔이하고 거짓 변명하고 본질을 벗어난 자기 방어에 극복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갑질 논란에서 나중에는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된 겁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질과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안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은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역 보좌관들이 저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역 보좌관들은 당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가장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가부 직원들입니다. 여가부 직원들이다. 여가부 직원들은 지금 제 양반 오면은 뭐 국회에서 갑질하듯이 또 우리들한테 갑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안은. 그리고 이 5년 동안 28차례 인사이동을 시켰으면 우리들을 5개월 단위로 인사이동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강선우 의원의 낙마가 된다면은 가장 하고 안심할 직원들은 여가부 직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순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한다면 의원 출신 첫 장관 낙마자가 됩니다. 취업방해 목격담. 이게 강선우 의원이 뭔가 홍 대표님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목격자가 나오고 재반박이 나오는 국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취업방해, 두 번째 비대수리, 세 번째 음식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른바 안용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갑질 논란 플러스 지금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겹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아파요. 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 일을 저랑 같이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의원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비례대표 신청했다 안 되고 이제 당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대선 캠프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부대변인으로 밑에서 저 이제 그 뭐 언론 브리핑 같은 거 도와주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성격도 좋고 참 그 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있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논쟁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마음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네. 근데 특히 가슴 아픈 게 저게 다른 쪽도 아니고 그 민주당 보좌진들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국면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 아까 그 채용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좋은 관계로 가면 당연히 추천을 하지만 나쁜 관계로 갔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이 사람 안 돼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잘 하지 않아요. 잘 안 하죠. 안 하고 통상적으로 전화가 근데 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좋기 때문에 평판조회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서 홍 의원
이거 저 당신 방에 있던 친구인데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뽑지 말라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예, 잘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이건 약간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뽑아라 뽑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를 내가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건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건 좀 저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면접해보고 판단하시라. 판단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저 일방의 진술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뽑지 마라 직접 얘기했다. 만약에 이제 저게 정말 사실로 확인된다면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저게 일종의 그러면 블랙리스트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끼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나쁘게 우리 과거에 뭐 문학에도 그렇고 블랙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거는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본인이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사실이면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사실이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장단점을 얘기했고 그 해당 의원실에 알아서 그 판단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 어느 쪽이든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지금 보좌진들의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일부 언론사에는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좌관 출신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끼리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드라이하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실 보좌관들의 이 마음을 건드린 트리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나왔던 권고사직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돼서 본인이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나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권고사직은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보좌진들은 당장 내일 나오지 마 그러면 잘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재취업할 때까지 버티는 건 사실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그러니까 잘렸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간두고 나온 게 아니라 난 잘렸습니다라는 걸 의원실에게 확인을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 지금 아까 후보자가 말하는 거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스스로 난 내가 간뒀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건데 거기에 지금 솔직히 저는 보좌진들의 마음을 건드린 크기가 거기라고 보거든요. 보좌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나갈 때마다 나 잘린 거니까 권고사직이라고 서류 한 장 써주세요 한 거를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 보좌진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잘릴 수 있죠. 잘릴 수 있는데 나쁜 관계로 잘릴 수 있는데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느냐. 여기에 저는 보좌진들이 분노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전직 민보협 회장단의 그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하기 며칠 전에 그 전직 민보협 회장 중에 한 명인 사람의 SNS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뭐라고요?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한다느니 그리고 법적 조치 운운한다. 여기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보좌진 회장 출신 그분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 감내하고 있는 거다. 참을 만큼 참았다. 보좌진들 감내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자포자기였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보좌진들 지금 부글부글 하도 다 감내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그냥 그 입 다물고 계시라라고 입장문을 올렸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의원들이나 그쪽에서 사실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을 보면서 결국 어제 저는 폭발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보좌진들에 대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도 개선도 많이 했죠. 지금 그래서 원래 그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 개인이 기용하는 게 아니라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 사무처가 임명하고 전체적인 그 임명과 어떤 고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바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너 그만둬 그러면 그 내일부로 그만둬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절차적으로요. 그리고 통상 의원들이 괜찮은 관계였다면 조금 그 불편해서 헤어질 때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제 방에 있는 보좌진이 해고당하고 다른 자리를 찾으면 당연히 이상하죠. 왜 그 방에서 나갔어? 그리고 왜 다른 자리를 찾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다른 데 자리를 다른 방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주면서 그러면 있으면서 옮겨가면 그게 큰 자연스러우니까. 말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좀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민보협 회장단이나 보좌진들한테 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몇몇 그 우리 당 의원들 얘기도 듣고 해서 22대 당선자들 초선 당선자들 대상으로 그 제가 원내대표로 한 20-30분 정도 제가 이제 강의 비슷하게 이제 뭐 선배 의원으로서 하는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그중에 한 번 한 게 그 자기가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하고 보좌진에게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질 최근에 가물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갑질로 보여지면 예. 이 보좌진들의 평판에서부터 여의도의 평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슨 장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부터 평판이 나가서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보좌진들을 아끼고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도 아마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뭐 부글부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황당한 해명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 후보자가 엉뚱한 해명을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전날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에 가져갔지만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게 잘못이다. 라는 답변. 많은 조간신문들은 황당 답변으로 이 대목을 꼽았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음식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시킨 적 있느냐 버리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잘못이 있다면 전날 먹은 걸 차에 가져가서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것. 이게 이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통문서답이죠. 지금 문제는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시켰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먹다 남은 어젯밤에 먹었던 것을 아침에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왔다 차에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건 뭐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사실 본인이 들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사무실로. 그런데 저는 강보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보좌관의 업무와 보좌관의 임무, 그 영역을 헷갈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 할 때 그런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가끔 봤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좌관들이 굉장히 전문직화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좌관들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보좌를 하는 전문적인 그런 보좌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의 보좌관이다 하면은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정당에서도 보좌관 하다가 또 보수 정당에 와서 보좌관은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고도의 전문직이 돼 있거든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저는 현안 질의할 때 저 현안 질의 써주는 것이 보좌관들입니다. 솔직히 의원들은 대부분 검토하고 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을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좀 보좌진 국회 업무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이 상임위원회 저 상임위에 옮겨 다닙니다. 그렇지만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특정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했던 보좌관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고도의 전문직들인데 그들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역대 회장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민주노동당
여성단체도 참여연대도 모두 다 강선우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여성의제 나중으로 미뤄 뭐라고 싶어 장관 아니냐 사퇴하라. 여성단체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 안 된다. 참여연대 강선우 이진숙 중대 결격사유 사퇴하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는 걸까요? 대통령실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보고만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네.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 사실상의 낙마의 가능성을 보고한 셈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별다른 지시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도 여성단체도 참여연대도 민주당 내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일부 현역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무수석도 그 기류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자진사퇴 기류 아니다 라고 자진사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임명 강행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스스로 사퇴해야 낙마로 기울었다라고 하자 대통령실 강 후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나선 겁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사 관련 특별한 기류 변화 없다라면서 청문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자진사퇴 기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왜 버티느냐? 1번, 강 후보자는. 2번, 대통령실은 왜 계속해서 두둔하느냐? 이게 질문인데 김관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호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왜 감싸느냐? 그렇죠. 아무리 시민단체건 무엇이든지 아무리 쉽게 떠들어봐라. 대통령 임명하면 끝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과오는 임명된과 동시에 다 없어진다.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더 이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청문회 끝나고 여론 눈치 보겠다고 했잖아요. 여론 추이 보겠다고 그랬죠. 근데 여론이 청문회 끝나고 엄청 악화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도 다 나서서 강선우, 이준수는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론 추이를 얼마나 더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엄청나게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윤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지인들, 뭐 검찰 출신들 그렇게 임명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친하다고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해주고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장관 후보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갑질 의혹은 없었어요. 그렇죠. 동료 의원들이랄지 아니면 유수사나 특히 당대표랄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잘했겠죠. 왜냐하면 강자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강선우는 저럴 사람 아닌데 그럴 리가 없어. 일부에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시 전략적으로 정책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현 정부의 굉장히 손해다. 그러니까 일찍 낙마를 시켜버리면 또 다른 또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을 되도록 끌면서 낙마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낙마시키겠다. 만약 이런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그런 셈법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에 굉장히 패착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보낸 문자를 보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가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됐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바로잡겠다라는 건 대통령 기류는 강선우 후보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이 옹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렇게 굳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한 이유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고만 있을 뿐이죠. 네네.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정확한 대응 방법이 맞습니다. 설사 낙마를 시킨다 하더라도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받고 있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굳이 저렇게 보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다 보니까 가면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뭐 정동영 장관의 그렇죠. 가족의 태양광 사업 문제나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북한을 뭐 옹호한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의혹 등등. 예, 그런 문제들이 전부 줄어들고 야당의 타켓이 딱 2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강선우, 이진숙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통상적으로 낙마를 하면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은 부적격자이므로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정무수석을 통하든 비서실장을 통하든지 간에 사람 보내죠. 네, 의사전제 됩니다. 예. 뭐 이쯤 되면은 그냥 자진 사퇴가 어떻겠습니까?라고 의사를 표하면은 자진 사퇴하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지 대통령이 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사 전달 과정이 이제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직까지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 안 하는 건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인이 안 왔다. 아직까지는 그러고 지금 강 후보자는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겠죠. 저기서 만약에 사퇴가 된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민주당 보좌관 회장단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럼 다음번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 공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러나 결국은 버티기 어려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